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원격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6시간째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사회문화 현상은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양적 연구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17세기 또는 18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불러요. 과학혁명의 시기다. 그러면 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자연과학적 지식이 이때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보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자연과학적인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취가 있었는데, 이런 시기를 가르쳐서 우리는 과학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취를 보면서 저 자연과학에서 어떤 찾아낸 법칙을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을 우리는 실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실증적 연구 방법 또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는 이 연구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법칙이 있듯이 사회과학에서도 일정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양적 연구 방법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은 법칙을 발견한다는 면에서,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계량화를 해야 되죠. 계량화. 그럼 계량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 계산하다 할 때 계자고요. 양자는 양자예요. 퀀터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계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표현하고 저울로 달고 미터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몇 센치, 몇 미터, 몇 킬로그램.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애정도를 5점 만점에 5점, 4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량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IQ가 좋을수록, 그러면 IQ, 지능지수라고 하는 변수하고 학업 성적이 좋다면, 그러면 IQ라는 변수하고 성적이라는 변수 사이에는 양의 관계에 있다, 즉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법칙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량화를 통한 법칙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 이 양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량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계량화를 하고 계량화를 통해서 x와 y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럼 부부간의 애정도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 말하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매일 하루에 사랑한다고 말한다 5점, 뭐 일주일에 한 번 말한다 4점, 한 달에 한 번 말한다 3점, 이런 식으로 평생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1점. 그러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면 부부의 애정도를 5점으로 이렇게 놓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조작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량화라는 말을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계산하다, 양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가 양으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양적 연구 방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본질적으로 같다. 어떤 면에서? 법칙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법칙을 측정할 것이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그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모두에게 통용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해석적 연구 방법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고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베버라는 학자죠. 그래서 이 베버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힘, 의지력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사회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문화 현상인데 그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법칙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있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 그 행위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청소년 가출이 증가한다라든가 뭐 우리 주변에 노인 소외 문제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행위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행위자가 부여한 의미 그리고 행위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찾아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적 연구 방법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행위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우리가 여기 연구자가 있고 여기 행위자가 있다면 이 연구자가 행위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한번 빠져들어가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다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력을 동원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의 그 의도, 또 그 상황, 그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내는 것을 남에게 연구 과정으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기술한다고 해요.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록하다의 기, 서술하다의 술자의 뜻을 것이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즉 X와 Y의 관계, 결국은 Y는 X분의 1이라든가 Y는 X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의 방식이라고 하고, 설명. 연구자들이 알아낸 것을 주저리 말로 풀어서 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활기록을 말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식으로 쭉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질적 연구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기술의 방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 방법의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따로 있고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따로 있다. 둘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은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른다면 이쪽은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을 동원하는, 이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계량화하고 수치로 표현한 다음에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걸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쪽은 연구자가 행위자의 입장이 되어서 또는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동원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말로 쭉 풀어서 알려주는 방식을 기술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큰 차이를 알아봤으니까, 자, 이어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어떤 연구의 과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수능에서는 출제 확률이 한 10분의 9, 10분의 8 정도로 10년 수능을 보면 한 8번 또는 9번 출제가 되는 단원이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주어졌을 때 이게 양적 연구로 하는 게 더 적합한가 또는 질적 연구로 적합한가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법칙이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 법칙.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법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와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사이에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Y는 X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Y는 X분의 1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비례 관계다, 이것을 반비례의 관계다, 또 이것을 양의 관계다, 이것을 음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플러스의 관계고 이건 마이너스의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뭐 정의 관계다, 이것은 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y는 x의 꼴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비례관계라고 하고, 아까의 반대라면 그것은 마이너스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본질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 사회문화 현상 속에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냈는지를 파악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기술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 과정의 절차. 그냥 막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아, 나 이거 좀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걸 연구해 보려고 그러고 연구 주제를 정해서 그 다음에는 또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분석하고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반화하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니까 양적 연구 방법하고의 몇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총 정리할 것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 뭐 공급 법칙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와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은 같을 수가 없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대로,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대로 연구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고, 연구자는 행위자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랜 기간 종사함으로써 갖게 된 통찰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걸 직관적 통찰이라고 그랬는데, 직관적 통찰력을 동원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기술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기록하다, 서술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의 방식을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계량화를 한다고 할 때 수치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생부에서 계량화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뭐 수업 일수라든가 봉사시간, 지능지수, 그다음에 뭐 학업 성취도, 9등급 쭉 1등급부터 9등급일 때 뭐 1.5등급, 3.8등급, 뭐 6.7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양적인 자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저리 써주는 것을 질적인 자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서로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